네, 안녕하세요. 눈속에 피는 꽃입니다. 오늘 소개할 란초는 덴드로비움 드라코니스입니다. 덴드로비움 드라코니스는 용석꽃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푸른 모습과 함께 줄기에 까만 털이 달린 흑모종의 대표적인 품종이기도 합니다. 용석꽃은 인도,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의 해발고도 700에서 2000m에 서식하는 난초입니다. 도감에서는 뭐 25에서 30cm 정도 자란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키워보면은 50cm 이상 길게 자라기도 합니다. 꽃은 봄부터 초여름 사이에 피고 화기는 20에서 30일 정도, 그리고 개체마다 그 꽃의 립의 색상이나 무늬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향기는 물파스처럼 싸한 향기가 나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좋은 향기가 납니다. 보통 흑모종 덴드로비움들의 이제 그 향기가 그 귤 껍질에서 나는 그 상큼한 향기가 이제 나는 경우가 많은데, 용석국은 뭐 이러한 이제 향기와는 조금 차이는 있는 편입니다. 참고로 흑모종 중에서 그 귤껍질 향기, 뭐 보통 해외에서는 시트러스 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향기를 내는 대표적인 품종이 그 덴드로비움 크리스티아눔 후홍석곡, 그리고 덴드로비움 카리니페름 씨약석곡, 그리고 덴드로비움 일리암소니 흑모석곡이 뭐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용석국은 일반적인 노빌계 덴드로비움처럼 그 마디마다 꽃이 전부 다 달려서 한 번에 피지는 않고, 그 마디에 이제 뜨문뜨문 꽃이 달려서 개화를 하는 편인데, 다만 뭐 용석국의 세력이 좋은 경우에는 꽃대 하나에 그 네다섯 송이씩 피기 때문에 제법 볼만하게 꽃을 볼 수 있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흑모종 덴드로비움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빛은 중광을 요구하고 고온을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높은 습도를 이제 요구해서 배양이 국내 환경에서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데, 그나마 그 용석국은 그 흑모종 덴드로비움 중에서는 가장 강건한 편으로, 사실 뭐 일반적인 오빌게 덴드로비움 정도에 맞춰서 키워도 큰 무리 없이 키우는 게 가능합니다. 뭐 다만 흑모종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시원하게 키우는 것이 성장에는 더 유리한 부분은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또 흑모종 덴드로비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료를 많이 주면은 그 난초가 녹아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서, 가급적이면 비료를 적게 주면서 키우는 것이 좋은 듯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흑모종 덴드로비움들을 상당히 좀 좋아해서 보이는 족족 수집하는 편이고, 그 여러 흑모종들을 이제 많이 키워봤는데, 그 용석국을 제외한 나머지 흑모종들은 한여름에 최대한 시원하게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뭐 고온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흑모종들이 대부분 그 신화가 모르거나 아니면은 줄기 썩은 병이 와서 뭐 갑자기 줄기가 이제 갑자기 불썩 주저앉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여름이 끝나고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난초가 갑자기 급사하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나마 뭐 국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호홍석곡이나 또 덴드로비움 트리고노포스 식양석곡, 그리고 덴드로비움 벨라투름 같은 이제 외석곡 같은 이제 흑모종들은 그나마 뭐 고온에 좀 노출되어도 통풍만 상당히 좀 잘 되면은 그 일부 뭐 세력이 좀 약해지는 문제는 발생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되게 좀 치명적인 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지만, 그 국내에서 좀 보기 어려운 상당히 좀 생소한 흑모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통풍이 잘 되어도 고온에 노출되고 나면은 그 난처가 급격하게 약해지거나 이제 뭐 죽어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뭐 앞에서 습도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습도와 관련해서 뭐 조금 이야기해 보자면은, 그 국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흑모종들, 아까 위에서 뭐 호응석곡이나 식양석곡, 위석곡 같은 흑모종들은 그 너무 낮은 습도만 아니면은 그 배양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 듯 합니다. 사실 집에서 이제 그 키우는 난초가 일정 숫자 이상 되면은 그 화분에서 나오는 습기도 이제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습도는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또 뭐 화분에 그 물이 말라서 습도가 안 난다 하면은, 이제 너무 뭐 집이 건조하다 하면은 그냥 그 물이 마른 화분에 물을 주면은 상당히 좀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만 뭐 배양 난이도가 이제 극악인 고산 출신 수영적 난초들, 뭐 대표적으로 뭐 뉴기니아 고산종들 같은 난초들 보면은 그 이제 그 지역 자체가 기본적으로 습도가 80에서 90%씩 막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이러한 난초는 집에서 키울 때도 습도가 80에서 90% 이상 나오지 않으면은 그 난초가 이제 하루하루 말라가다가 결국에 이제 최후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난초를 키울 때는 가능한 방법을 이제 모두 동원해서 뭐 습도를 맞춰주거나, 아니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관리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난초들 대부분은 뭐 습도를 올리기 위해서 뭐 따로 공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가습기를 튼다든지,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이제 없고, 그냥 집에서 이제 집의 베란다에 습도가 너무 낮다 하면은 그 뭐 부작된 난초에 물을 한번 뭐 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물이 마른 화분에 물을 한번 뭐 주는 정도, 뭐 그 정도면은 사실 습도 유지하는데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뭐 아무튼 또 뭐 다른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요즘에는 용석고기 그 태국에서 수입된 묘들 위주로 이제 유통되고 있고, 뭐 수입된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뭐 조금 조금씩 판매가 되고 있고, 가격도 좀 뭐 꽤나 있는 편에 속합니다. 뭐 다만 용석고기 흑모종 중에서는 상당히 좀 강건하고 또 배양도 쉽고, 그리고 향기도 실제로 맡아보면은 이제 괜찮은 편이고, 또 꽃도 그냥 무난하게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흑모종 중에서는 한번 키워볼 만한 난초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